중앙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TV 토론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교 안보와 정치 개혁이었는데 특히 대북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류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금 말 바꾸기를 하는 거 아니냐. 송민순 이 회고록 이 사건은 지난번 대선에 있었던 바로 그 제2의 NLL 사건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송민순 장관 관련 이야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송민순 장관 증언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북한 문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모두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후보에게는 사드 배치 말 바꾸기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 논란을 두고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사드 말 바꾸기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잖아요. 사드 배치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개성공단 중단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지난 19일 토론에서 문 후보의 복지 공약을 질타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가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집중 공격을 당하자 보수 진영이 안보 파리를 하고 있다며 문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대통령 돼가지고 북한에다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를 진실공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전 투구하는 식으로 이거 저 고질병이라고 생각해요. MBC 뉴스 류병수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 이상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하는 정당과는 별개로 후보만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영익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후보가 마음에 든다면 소속 정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답변은 바른정당과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층에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각 후보별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옹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정 용어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 후보 지지층의 동의 의견이 66.7%로 전체 평균을 압도했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구체제가 연장된다는 주장에도 홍 후보 지지층에서는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전체 응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거라는 주장에도 안 후보 지지층에서는 31.7%만 동의했습니다. 안보 이슈와 TV 토론에도 막판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안보 이슈 논란이 불거졌고 도덕성 이슈로 전환되면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와 한국경제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에게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 16.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은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여러 공방이 있었지만 특히 북한 인권 결의안 공방은 토론회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다른 후보 측은 반박했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공개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 속기록입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하라. 장관 말이 맞지만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틀 뒤 열린 청와대 서별관 간담회 속기록도 공개했습니다.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16일 VIP, 즉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대통령이 정리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물어봤다는 의혹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답이 왔는데 물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결국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쪽에 손을 들어줬고 송민순 전 장관은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후보와 결의안 표결 직전인 20일까지 논의를 했다. 문 후보가 남북 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 보고 결정하자는 말을 했다며 문 후보 측의 해명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까지 이제 16일, MBC와 한국경제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 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30.1%를 기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8%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지난 9일 발표한 조사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3.9%포인트, 2.1%포인트 상승했지만 안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안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6%포인트 떨어진 반면 홍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선거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39.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또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25.5%였는데 이는 지난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조사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1.2%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 업계가 정부와 손잡고 5만 개에 달하는 점포에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인력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이동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미래 쇼핑 체험장에 등장한 장바구니 로봇입니다. 바구니에 와인을 넣으면 와인의 맛을 설명하고 어울리는 요리도 조언합니다. 담기만 하면 물건값도 척척 계산됩니다. 최근 편의점에 등장한 레지 로보라는 이름의 무인 계산 시스템 역시 장바구니를 올려놓으면 계산과 동시에 비닐봉지에 담겨 나옵니다. やっぱ自分でピッてしてそのままお金払えるってすごい楽だと思うんで便利でした。 일본의 5대 편의점 업체는 정부와 손잡고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 이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바구니에 담은 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읽어내는 IC 태그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1,000여 개 상품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5만 개 편의점에 도입하려면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인난으로 도쿄도의 경우 아르바이트 시급이 11,000원대를 넘어서자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의류업체도 무인 시스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5살에서 64살 사이 생산 연령 인구가 앞으로 50년 뒤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유통망 무인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 무리를 빚은 데 이어 아메리칸 항공도 승무원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여성 승객 등을 과격하게 다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댈러스를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기내에서 아이 2명과 함께 탑승한 여성 승객이 보안 점검을 이유로 접이식 유모차를 빼앗기자 유모차를 돌려달라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한 남성 승객이 항의했고 해당 승무원은 이 승객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주먹 다짐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를 떨어뜨릴 뻔하고 승무원에게 유모차로 얼굴을 맞은 정황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항공사는 해당 승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농협에서 실탄을 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박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총강도 용의자 43살 김모 씨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북 단양의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죄에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1톤 트럭을 발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경산의 한 농협에 권총을 들고 침입해 실탄 한 발을 쏜 뒤 현금 1,5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엔 세종시 금남면의 1층짜리 주택에 불이 나 4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에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경기 광주시에 있는 1층짜리 가구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안에 있던 나무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8,9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공식 선거전 시작 후 첫 주말 전국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오늘 한반도 비핵 평화구상을 발표합니다. 선거운동 첫 주말인 어제 유세는 정치적 고향 부산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부산에서 불던 정권교체 동남풍이 이제 태풍이 됐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산연고 프로야구단 응원곡을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휴일 예배에 참석한 뒤 종교개혁 사회 원로를 예방합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가 시작됐던 서울역 광장 유세를 열었습니다. 좌파들이 뭉쳐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이끌었던 단체는 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세계 최고 글로벌 혁신국가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미래선언을 발표합니다. 어제까지 이틀째 영남권을 공략하고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분열과 갈등, 분노의 시대를 접고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남권 도시 4곳을 하루에 도는 강행군을 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당내 일각에서 거론하는 단일화는 절대로 없다고 거듭 일축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광주 유세에서 진정한 개혁을 이뤄낼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MBC 등을 통해 생중계돼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처로 꼽는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번화가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 이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전에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거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에서 당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자서전의 퇴지발정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릴 때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용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과 창원 유세로 이틀째 영남권 새머리를 이어갑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바닥 민심을 훑고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백화점과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를 하고 오후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동성로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구례를 차례로 찾은 뒤 광주 충장로 유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현지 시각 오늘 전국 6만 7천여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극우 전당의 마린 르펜, 중도 신당 에마뉴엘 마크롱, 중도 보수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 급진 좌파 장류크 멜랑숑 등 4명이 선두권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만으로 다음 달 7일 결선 투표를 해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투표소 주변에 경찰 5만 명과 군인 7천 명을 배치해 테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농협 총기 강도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은 실탄이 들어있는 총기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총 강도 피의자 43살 김모 씨가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 충북 단양의 한 청소년 수련관 주차장 앞에서 긴급 체포된 김 씨가 경산으로 압송된 겁니다. 범죄에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1톤 트럭을 발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산에 사는 농민으로 밝혀진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총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500만 원을 어디에다 숨겼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탄까지 쏘고 현금을 빼앗은 김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반쯤엔 세종시 금남면의 1층짜리 주택에 불이 나 44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대졸 이상 실업자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 3천 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도 352만 8천 명으로 사상 처음 3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칼빈 스노의 미국 귀환 시점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1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 스노와 공동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미일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에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1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안보와 통합 구상을 잇따라 밝히며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안보 비전을 담은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이어 정의와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국가 원로와 만나며 보수 결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홍 후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 흐름이 매우 좋다며 지난 일주일간 유세를 다니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래와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행보를 펼칩니다.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 비전 선언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글로벌 혁신 국가로 만들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힙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명의 후보들은 오늘 저녁 8시 MBC 등을 통해 생중계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서 격돌합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오늘부터 서태평양에서 공동훈련을 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공동훈련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함으로써 6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사흘에서 닷새가량으로 예정됐고 일본 서쪽 동해상에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씩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60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진만 수석 부장판사는 밤샘 근무 이후 심근경색증으로 숨진 60살 김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에 따른 사망을 인정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앓던 이상 지질 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악화하면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비판은 이례적이지만 개인 논평 형식에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 2, 3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매몰자들은 모두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둘러싼 진실 공방 또 주적 논란까지 이번 대선에서 안보 이슈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딴 논란을 부품 공작, 북한 파리로 규정했습니다. 대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색깔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안보 장사 속에서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대해 북한 의견을 물어봤다는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북한과 내통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른정당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문 후보 해명이 거짓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찬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의 반응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권 결정을 통보만 했다면 북한이 왜 협박성 반응을 보내왔겠습니까? 민주당이 인권 결의안 표결 의혹을 제기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손학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제기한 음모론에 국민의당도 발끈했습니다.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수준 낮은 행태를 가당치 않은 거짓 음모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 간의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또다시 색깔로 경북몰이가 시작됐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주적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쥐어서 이 나라 60만 군대가 따라가겠습니까? 안보관이 불안하고 남북관계 불안하고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할 그런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적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